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관 진우주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우주임 전시도슨트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챗 GPT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묻는 말에 그럴듯한 답변을 신통방통하게 내놓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는 문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인간과 소통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문자를 생성해내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진우주임에서는 생성 문자,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문자를 창작의 도구로 생성해내는 작품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품을 통한 예술가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강민지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치 주사위처럼 생겼는데요. 한번 굴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기호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달리 보니 한글의 자음입니다. 갑자기 초성 게임이 생각나는데 미음, 지읒 두 개의 초성을 작품 제목과 연결하면 나는 민지입니다 네요. 작가 이름이죠? 너무 재밌는데요? 한글 창제 이후로 언어 사용은 꾸준히 변화하여 최근에는 SNS의 등장과 더불어 한글의 자음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글 파괴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강민지 작가는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글의 사용 변화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한지, 삼배 등의 재료는 우리나라 전통 재료로 작가가 직접 손으로 작업하여 입체적으로 완성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거대한 검은 생명체가 액자를 뚫고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흘러 마치 한 땀 한 땀 실로 술을 놓은 것도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무엇으로 그린 걸까요? 연필을 세워서 똑같은 강도로 수천, 수만 개의 선을 새기듯 그어나가는 김은주 작가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단순히 손목의 힘이 아닌 온몸의 기운을 담아 새겨나간 선에는 김은주 작가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바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작품 바람은 종이에 연필로 선을 새겨 바람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문자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 쓴다는 말은 새긴다나 그린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는데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김은주 작가처럼 선으로 새겨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 작품은 교육의 가치, 배움대 창조입니다. 챗 GPT에게 교육의 가치로서 배움대 창조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작성하도록 질문하고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단어를 클릭하면 주변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재배치되면서 또 다른 연결망이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교육의 가치를 대표하는 배움과 창조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김종민 교수는 교육의 가치가 배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두 가지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데이터 시각화 작품을 통해 발견하게 합니다. 먼 옛날 중국의 청동기에 새겨졌던 금문이라는 글자체로 동서남북과 천자이라 쓰여진 서예 작품입니다. 마치 그림 같죠? 각각의 한자에는 실제로 그 의미를 가리키는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통해 그 뜻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동서남북 종이접기 놀이를 알고 있나요? 박성호 서예가는 어렸을 때 했던 동서남북 종이접기 놀이를 떠올리며 그림인 듯 글자인 듯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재밌죠? 서예는 문자의 모양과 뜻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서예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박성호 서예가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자신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요괴 같기도 하고 도사 같기도 한데 기세가 등등해서 가까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나 나무 기둥 모양의 붉은 옷가지는 소나무를 떠올리게 하고 몸에 새긴 호랑이와 까치는 조선시대 민화 까치 호랑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악귀를 물리치는 퇴마사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러고 보니 나쁜 귀신을 쫓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까치 호랑이 민화에 담긴 옛날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 담겨있네요. 흥미롭죠?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나 꽃 등 자연물의 인물을 비유해서 표현하곤 했는데요. 손동현 작가의 작품에서는 소나무가 완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와 헝클어지다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송자로 얼굴을 가린 인물은 만화 속 어떤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민화에 담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만화 속 새로운 캐릭터로 탄생시킨 손동현 작가의 재치가 빛나는 작품입니다. 전시장 벽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는 종이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문자들과 패턴, 기호 같은 문양들이 종이 위로 튀어나올 듯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문양들일까요? 사진 속 대상들은 모두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글자와 이미지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앙금이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형의 글자와 이미지를 프로타주 방식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과 가치를 새롭게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존경받는 스승, 점자 블럭, 제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겨진 연못에서 멍 때리자는 의미의 멍못 등 프로타주 작품들을 통해 학교와 스승, 스승과 제자, 나와 학교의 관계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아! 아! 소리가 커질 때마다 영상이 달라집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화면 속의 알파벳이 붉게 달아오르다가 소리가 최대치에 이르면 흰 연기가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작품 레드 템퍼는 기분, 성질, 성미를 뜻하는 알파벳 단어 템퍼를 수직축 기준으로 360도 회전시켜 만든 3D 입체 형태입니다. 빨간색은 흔히 강렬한 열정을 상징하므로 레드 템퍼는 강하게 불타오르는 기분, 즉 분노를 상징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작품을 완성하는 오창근 미디어 아티스트는 관람객이 내는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과 문자에 담긴 감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일방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인간의 감정은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말이 귀를 통하여 의사소통한다면 문자는 눈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호지요. 원성원 작가의 작품 움직이는 내일이 어떤 이야기를 가진 기호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독해 볼까요? 광활한 푸른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녀린 나뭇가지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탱하느라 힘겨워 보이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미리 알 수도 없지만 바람이 만든 파도들 사이사이 깃털들은 위태롭지만 제법 꼿꼿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힘없는 내 모습 같습니다. 원성원 작가는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만 장의 사진을 찍고 그중 수천 장의 사진을 골라 컴퓨터에서 잘라붙이는 디지털 콜라주 작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로 이 세상에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죠. 예술가의 상상은 컴퓨터를 통해 불가능이 없는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멀리서 작품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알겠나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이 아닌데요? 툭 튀어나온 작은 알파벳들이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Inception is...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읽기가 불편하네요. 작품의 이미지는 2011년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으로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대 배우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알파벳은 위키디피아라는 백과사전에서 영화 인셉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쓰인 알파벳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마치 전묘화처럼 그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기능을 없애고 예술에 활용하는 것을 오브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알파벳, 즉 영어 문자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영화의 한 장면을 표현하는 오브제로 사용된 것이죠. 글자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오브제가 되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한 한글 자음과 모음이 만나 그림 같기도 하고 디자인 같기도 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한쪽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토끼가 떠오르기도 하고 서로 모여있는 모습이 자유롭지만 조화롭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글, 자음과 모음이 유난히 달리 보이는 작품입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어느 나라 글자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글자는 하나의 사물이나 그림일 뿐입니다. 글자의 체계를 떠나 각각 하나의 독특한 놀잇감이 되어 상상력을 자극하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익히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호백 작가처럼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볼까요? 예술가의 문자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의 역할을 하는 문자이기보다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여 보다 풍부한 이야기들을 생성하게 합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상상력을 문자에 담아 창작한 작품들을 통하여 잠시나마 의미 있는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